안녕하세요. 한준입니다. 얼마 전 소규모 건축공사 시공 과정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점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와 공사가 완료된 후 주의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입니다. 소규모 건축공사의 시공자는 대부분 영세한 업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유로 공사 도중 시공자의 부도, 파산 등을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의 추가 공사 대금 분쟁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만약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건축주와 시공자는 모두 반드시 당시 건축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감리인의 현장 확인을 거쳐 시공 현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현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현장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하여 현장의 시공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병행하여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입니다.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 전문가 등과 함께 공사가 설계된 대로 이루어졌는지, 부실 시공이 이루어진 곳은 없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하자가 발생되거나 하자 사항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시공자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시공자에게 보수 요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준공 직후에 완성된 건축물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하여 하자 보수를 받는 등 방법을 협의하여 합의하고, 각종 인허가 등을 확인하며 시공자로부터 하자 이행 증권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특히 보수가 불가능하다거나 금전배상으로 협의가 된 경우 미리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여 공사 잔금과 정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시공자에게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잔금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손해배상액을 돌려받으라고 해도 시공자가 자력이 없어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주 스스로 많은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였으나 자력으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망설이지 마시고 건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분쟁 발생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비교적 수월하게 종결할 수 있으나, 시기를 놓쳐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습이 난해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해본 뒤에 본인에게 맞는 적합한 절차를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